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9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엄청 온다 그러더니 앞에 서울은 비가 오고 있어요. 그더니 또 예보가 또 오네요. 내일 모레까지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오겠죠. 오늘 안 오면 좋고 예전에는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은 길이 미끄럽거나 지금 고향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운전해서. 그래서 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네.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놓아버림이에요. 놓아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려놓은 것도 많고, 업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뿌려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또 놓아버릴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3페이지예요. 놓아버린 13페이지 편집자의 말. 중간에 보면 행복 자체이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행복 자체이자 끝없는 환희, 깰 수 없는 평화인 킨스 박사 같은 스승의 존재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크나큰 산물이었다. 이거 했는 것 같다. 여기까지 했네. 죄송해요. 여기까지 했다. 여기까지 했고요. 14페이지부터네요. 그쵸? 14페이지. 위에서부터 할 차례요. 읽다 보니까 읽은 것 같아요. 네. 14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이 책에 적힌 진실은 호킨스, 잠깐만요. 여기까지도 다 읽었죠? 황윤영님. 아니에요? 안 읽었어요? 맞아요? 읽은 것 같아, 왜? 음. 이거. 우리는 끝에서 시작합니다. 박사는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거 아니에요? 15페이지 중간부터 할 차례 아닌가요? 백선현님. 맞죠? 15페이지 중간이죠? 죄송합니다.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보니까 읽었는 거야. 그래서 전에 읽은 게 아닌데 또 읽었네, 또 읽었네. 제가, 웃겨라. 네. 15페이지 중간에 호킨스 박사는 말년에 발표한 여기부터 맞죠? 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네, 읽기는 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쵸.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호킨스 박사는, 여기부터 볼게요. 네. 호킨스 박사는 말년에 발표한 이 책을 통해 우리를 공통의 출발점, 작은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자리로 데려간다. 공통의 출발점인데 작은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리로 데려간다. 원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작은 자아의 존재, 작은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볼게요. 원하는 곳에 도달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고자 한다면 목표가 가깝다는 말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은 여행을 더 길어지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거나 이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행을 길게 만든다.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안의 부정성과 왜소함을 직시하려면 자신에 대한 정직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정직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정성을 인정할 때,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물려받을 수 없었던 부정성을 인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는 참 예전에는 제가 착한 줄 알았고요. 나는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인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 막 더 꼬여가지고 막 그랬을 텐데 공부를 하고 이래 보니까 야,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그 업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전에 업에 뿌렸던 업이 있어요. 그 업을 가지고 오니까 또 그 업이 있고 모르고 또 요번 생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은 또 업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모르고 지은 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 며느리가 발표를 조이라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 임산부인데 되게 많이 이렇게 봐도 임산부 같이 생겼거든요. 뚱뚱하게 지금 살도 많이 쪄가지고 뚱뚱한데 지하철에서 이제 계단 올라가기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간다고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새 집 이사를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는데 어떤 노인 나이 드신 분이 막 이제 밀치면서 이렇게 타는가 봐요. 막 밀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임산부인지 뭔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 할머니도 자기가 타는 게 급하고 다 이제 자기 그 에고의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성향이 다 강하잖아요. 다 강해요. 개인주의. 내가 살겠다. 나한테 조금만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에서 조금만 좀 저기 하다 그러면 암만 잘해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팩 돌아서 가지고 막 그냥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나한테 이랬어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있는 것도 에고가 인간이잖아요. 에고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내가 먼저 타야지 했겠죠. 그랬더니 일찍 타놓으니까 이제 요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가 올라오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임산부인데 밀치고 이제 타니까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생겨서. 그래, 뭐, 어쨌든 한마디 했으니까 그거는 받을 거고, 일단은 그거는 받을 거고, 또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해결할 계기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내가 뿌린 거는 받아야 한다는 거죠. 뭐 올라온 거야. 아, 이렇게 내가 뭔가 올라오는구나. 화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해결해야 될 건지는 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뿌린 거는 또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를 낸 거는 받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참, 그래. 전에 한번 그 주차장에 주차를 희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앞마당에 주차를 원래 이렇게 주차 자리 말고는 하면 안 되는데, 그, 막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피부과 오는 사람들이 막 그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앞에다가 막 이상하게 막 해놔서 안에서 차가 차고지 앞에도 막 차를 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지 못하게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화딱질이 얼마나 났는지 있잖아요.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굉장히 3, 40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화가 이빠이 나는데 나와가지고 막 사람이 나왔는데 잘 화내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잘 안 싸우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한 40분 넘게 기다렸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싹 있죠. 차를 이따위로 대냐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도 마침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오다가 제가 싸우고 있으니까 같이 합세해서 싸우려고 그래서 거기도 막 있잖아요.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를 이상하게 대놔 놓고도 그렇잖아요. 뭐 다 자기가 막 잘났다 하니 그래가지고 같이 막 소리 지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아유 언젠간 그 두 사람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 누군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겠지.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뿌린 거는 또 그래. 그렇지 누가 소리 지르면 또 받는 거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이라면 그쵸? 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거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업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인정할 때 항복을 통해서 비로소 부정성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이 항복을 인정을 할 때 항복을 하면 이것도 읽은 것 같네. 이상하고 느낌이.
체크를 안 해놨나? 아까 안 읽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읽은 것 같지,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 네, 그래서 항복을 할 때 비로소 부정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정적이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할 때, 인정하면서 인정했어. 인정한 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렇지. 나는 부정적이지. 그게 아니라 그거를 또 항복을 해야 돼요. 난 부정적이야. 내가 놓지 못하고 있어. 놓지 못하고 있어. 놓는 게 항복이잖아야 항복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는 그냥 이해한 거, 인정한 거, 인정을 했어. 근데 이해는 했어.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통해서 비로소 부정성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거야. 부정적인 거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겪기 마련인 자신의 일면을 흔쾌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인간이라면 겪기 마련인 자신의 일면을 흔쾌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받아들이려면 초월할 수가 있다. 받아들이려면 초월할 수가 있는데 받아들임이 잘 안 되면 초월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받아들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초월할 수 있다. 호키스 박사님께서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까운 분 중에서 이 호킨스 박사님 그 길을 따라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가 있을까요? 그쵸? 선생님 말고는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은 선생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길을 가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이 길을 호킨스 박사님 책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해 놓으신 건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냐 이거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정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호킨스 박사님은 이 책을 쓰시고 가셨고 근데 그 길을 제일 잘 가시는 분이 이제 선생님이죠. 최병수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길 가고 계신데 우리한테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이 선생님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 그냥 같이 동참해서 듣고 놓아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초월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고 계신 또 이제 선생님 계시고 호킨스 박사님이 그 길을 보여주고 최 선생님도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작은 자아를 초월을 해서 큰 자아를 초월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로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기법을 일러준다. 이 책은 그쵸 작은 자아가 있어요. 에고의 작은 나라고 믿고 있는 큰 나가 아닌 작은 자아를 초월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 진정한 자유, 그쵸?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기법을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이해한 게 다가 아니라 알고는 있어. 놓아야지 된다는 거야. 놓아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놓는 거에 대한 게 제가 굉장히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처음에 읽으면서 그냥 읽어갔어요. 중간에 자꾸 읽다 보니까 제가 놓아버려지는 것들이 어느 조금 전보다는 더 좀 하더라라는 거죠. 완전히 놓아버리면 더 좋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호킨스 박사의 말처럼 이러한 내적인 자유와 진실한 행복의 상태는 내적인 자유와 진실한 행복의 상태는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다. 우리가 타고난 권리다. 진실한 행복의 상태로 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진짜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우리는 왜 태어났냐고. 왜 태어난 것 같냐고. 왜 태어났지? 돈 벌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행복하려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나게 그게 와닿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행복한지도 모르고 돈 벌겠다고 뭐 있잖아요. 뭐 그냥 어떻게 만나서 살아보니 막 저 인간 때문에 속상해서 맨날 이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하려고 진실한 행복 상태로 가려고 이게 우리의 타고난 권리인데
이 권리를 권리인 상태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 수업을 듣는 것 또한 다시 진짜 타고난 권리를 내가 타고난 권리인 진실한 행복을 내 안에서 느끼려고, 내면에서 느끼려고, 그러려고 듣는 거죠. 듣고 놓고, 듣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호킨스 박사가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겪은 임상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전문의로 일하면서 겪은 임상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자극과 격려를 받을 것이다. 각 사례는 항복의 힘이 무엇을 항복해야 될지, 그렇죠? 항복의 힘이 인간관계와 육체적 건강, 업무 환경, 여가 활동, 영적 변화, 가족 관계, 성, 감정 치유, 중독 치료를 망라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의 답이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뭐예요?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내 내면에 있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 내면의 걸림돌을 놓아버리는, 나의 내면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포기하죠. 포기하는 거랑 그냥 항복하는 거랑은 다른 상태죠. 그래서 어, 내면에 있는데 이 내면의 걸림돌 무엇일까를 알아야 놓아버리죠. 무엇인지 모르면 놓아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걸림돌을 놓아버리면 비로소 마음속에 큰 나의 진실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눈부신 진실이, 그죠? 완전 마음속에 큰 나의 진실이 완전 눈부시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죠.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평화로 가는 길 또한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평화로 가는 길 또한 저절로 나타날 것이고 다른 영적 스승들 역시 개인적 공경이나 집단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먼저 내적 평화를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면의 군비 축소가 먼저고 외부의 군비 축소는 다음 일이다. 그렇죠? 내면에서의 군비 축소를 해야지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을거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하거나. 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씀하셨냐면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셨어요. 내면의 군비 축소가 먼저고 내면이 가정도 있지만 가정보다도 내 생각,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 감정, 느낌, 믿음, 나에 대한 내 깊은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내면의 군비 축소가 먼저 되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셨고요. 세상의 변화는 세상에 바라는 변화가 있으면 세상에 바라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세상에 바라는 변화가 있으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세요. 간디. 바라는 게 있으면 밖에다 얘기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라.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어이구 자꾸 남편 탓하려고 그래. 어이구 당신이 진짜 네가 좀 이랬으면 네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다 내려놔야 돼. 그래 내가 겪을 걸 겪는구나. 뭐 좀 저기 하면 당신이 그때 안 그랬으면 하는 왜 수사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때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밀려나는 듯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도 내가 느끼는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아는데 아는데 그래서 그런데 저 사람이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고 이해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이해 그냥
그냥 이해했대. 이해한 거래. 그것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진짜 알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감각 없이 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고 책 읽어도 일반적인 사람들, 공부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더 많이 공부를 놓아버림이 되죠. 놓아버림이 되는데도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 끊임없이 놓아야 돼. 끊임없이 근원을 불사를 때까지 계속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놓아야 되지. 밖에다가 자꾸 핑계 대고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꾸 그래서 내 안에 내 문제, 두려움이나 불안과 초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좀 하다가 또 가라앉아요. 하다 가라앉고 하다 가라앉고. 내면의 힘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면의 힘을 갖춰야지 돈이 없어서 돈을 번다고 해서 의식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돈은 있는데 에너지가 이 근원적인 신념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니까 점점 알겠어요. 아, 근원적인 내 두려움이 무엇인지, 신념을 재맥락하지 않으면 돈을 암만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돈이 벌어져도 행복하지가 않고, 나한테 붙어 있지 않고, 그죠? 돈을 버는 행위는 해야 하지만 내 두려움은 없애야 되죠. 없애가면서 해야 돼요. 항복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바라는 변화가 있으면 세상에 바라는 변화,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변화. 그렇죠?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빠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변화가 있으면 스스로 그 변화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무슨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우리는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일면을 치유하는 것은 곧 세상을 치유하는 것과 같다. 개개인의 의식은 에너지 차원에서 집합의식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치유는 자신의 치유를 부른다. 호킨스 박사는 아마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임상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인물인 것이다. 최초의 인물인 거예요. 야, 우리 호킨스 박사님 글을 읽고 있다는 거. 호킨스 박사님 길을 가시면서 안내하는 수업을 듣는 거 엄청난 거죠. 보세요. 개개인의 의식은 에너지 차원에서 집합의식에 연결되어 있고 개인 치유는 집단 치유를 부르는데 호킨스 박사는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임상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용한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고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원리를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원리를 증명해 보이셔요. 차원을 설명해 주시면서 양자 물리학은 요번에 설명을 못 해 주셨는데 차원 설명하시면서 결국 하나 점이 무한되고 그 결국은 이제 5차원까지 해서 결국은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무한되고 결국은 하나구나. 아직은 이해를 하죠. 그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구나라는 거를 근데 이렇게 하나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아 그때 이랬던 게 이렇게 됐구나. 아 내가 이렇게 비난했던 게 이렇게 됐구나. 아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게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를 또 이게 그냥 그 장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장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조차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으로 더욱 사랑하면 외적인 치유가 되죠. 내적으로 나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외부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진짜 자기 사랑은 큰 나로 갔을 때, 그쵸. 에고는, 아주 에고의 사랑은 작은 나, 이기적인 거죠. 나 자체를. 큰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내적으로 더욱 사랑하면 외적인 치유가 발생을 하고,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면 배가 모두 떠밀려 올라가듯 바닷물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 저쪽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가면 그 배가 떠올라가듯 우리는 의식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의식이 상승이 되면 전체 평균 의식 수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무조건적인 사랑의 광이 또한 모든 생명을 떠밀어 올린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540이잖아요. 540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20에서 30이 10이 올라가고 100에서 200이 100이 올라간 게 아니라 10의 백승, 그렇죠? 100의 20의 백승, 100의 백승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100의 까먹었다. 요새 못 들었더니 그렇죠? 백승이었나요? 10의 100의 10승이었나요? 100의 백승이었나요? 10승이었나? 100의? 네, 그래서 어쨌든 200에서 100을 뺀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올라가도 엄청난, 우리는 근데 나도 모르게 의식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높은 의식이 있으신 분 강의를 듣고 연결이, 에너지를, 그래도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면 그 높은 그 에너지장에 계신 선생님의 그 에너지에 저절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저절로 의식 수치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내가 신념을 놓아버리는 거는 또 다른 거야. 내 신념을, 어릴 때 사건을,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서 높은 장이 같이 올라가는 거랑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 괜찮아. 근데 그 사건, 신념을, 그래서 선생님이 참 신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신념을 찾아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도 찾아서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마음속에 피어오른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광이 540, 600, 누군가가 의식이 올라가는 건 평균 수치가 올라간다. 모든 생명을 떠밀어서 올린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반드시 내일은 17페이지를 나가겠습니다. 1581일처럼 적어놓고요.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헷갈렸어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네,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그쵸? 월요일이죠?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다시 수업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어마어마한 중요한 수업이라는 걸 또 느끼고요. 네,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이 의식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네. 검사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만나고요. 2월 15일, 16일 날은 또 깨달음 시크릿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초대합시다. 네.